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이제 영상 클립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올려드리는 그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과 상담 스킬업, 이 책에 대한 스토리를 섹션별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섹션은 바로 이제 동의를 결정하는 이제 상담자의 자세라고 해서 이제 19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제일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요걸 하나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제가 이번 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가장 좀 기본적인 걸 전달을 드리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상담자들이 제일 처음에 고민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때까지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진료에 대한 보조,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연하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최소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침은 치과 상담은 본질이 이제 세일즈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21페이지 보면은 대체로 이제 상담실장님들이 상담이 어려운 이유들을 토로를 해요. 뭐 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너무 얼굴이 동안이라서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되게 저렴한 치과가 또 반드시 상담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저렴한 치과는 상대적으로 다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느꼈을 때도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싼 게 아니라 원래 그 물건의 값어치에 맞는 비용을 책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고 싼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맞는 적절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만약에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다르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동일한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를 시켜 먹어도 편의점에서 살 때랑 레스토랑에서 사 먹을 때 이럴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거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고, 선택은 어쨌든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막 이렇게 나이가 되게 많으신, 머리가 아주 허옇고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원장님이 계시면은 상담이 잘 될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식을 바꿨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를 좀 보면 제가 2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체로 이제 치과에서 상담실장님을 맡는 포지션이 보통 이렇게 치과 위생사분들이 많이 맡으세요. 물론 종사분들이나 일반 코디네이터 출신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치과에서 오래 계시던 이제 치과 위생사분들이 많이 맡는데, 이분들이 그 상담해 봤을 때 좀 유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많은 경험, 그죠? 그다음에 지식, 임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세일즈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일즈라고 하는 거하고 교육하고는 완전히 인식이 다른 거예요. 세일즈는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아는 걸 설명하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근데 설득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학교 다닐 때 거의 안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임상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실제로 설득의 원리 같은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줄줄줄 설명만 했을 때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좋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스가 뭐냐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보통 치과에 가면 있는 그 칫솔, 뭐 워터픽 이런 거 갖다 놓는 부스인데, 제가 예전에 이 부스를 갖다 놓고 여기서도 어쨌든 뭐 칫솔이나 뭐 팔면은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이제 참 놀라웠던 게 직원들의 첫 반응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팔아야 되냐라는 반응이라서 되게 놀랐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판단의 의미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좀 없어 보인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인식을 좀 바꿔줬죠. 무슨 의미냐면은 치과 위생사가 원래 뭐 하는 직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듣잖아요. 어떤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뭐 증진하고 예방 교육을 위해서 막. 자, 그래서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환자분들을 잘 안내드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치간 칫솔 쓰고 치실 쓰고 워터픽 쓰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당연히 치과 위생사의 원래 본령이 위배가 되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렇지, 이건 우리가 환자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뭐가 생기죠?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판매 실적도 좋아지고 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뭐 되게 크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원래는 작더라도 어떤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뭐 유튜브 방송 혹은 뭐 책 이런 거 팔아서 사실 큰 돈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예. 어차피 유튜브도 이렇게 이렇게 방송으로 돈을 벌려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막 뷰가 막 수십만 부가 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제한돼 있단 말이죠. 뭐 하루에 해봐야 뭐 1,000원에서 뭐 1,500원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랑 별도로 어쨌든 구독자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성취욕이 생기는 거고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인식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들도 본능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실장도 뭔가 내가 병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으려면 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좋은 선택을 안내해드리는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상담 동의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치과 상담은 분위기와 기세로 팔아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한 80%를 얘기해요. 즉 얼마나 이 상담자가 자신감 있게 진솔하게 환자에게 권해줄 수 있느냐. 환자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팔려고 한다, 속이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좋은 걸 권해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럴 때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론을 요약하자면은 치과 상담은 세일즈맨십,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 돼요. 나는 어떤 그 물건을 파는, 뭐 이게 권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저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왜냐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영업사원들 오시면 솔직히 굉장히 응대를 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막 바쁘면은 한참 기다리기도 하고 막 원장님 바쁜데요. 심지어는 굉장히 좀 예의가 없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그 어떤 기업도요,
영업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팔려야지 그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본인이 실력이 좋은 환자가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라는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진료를 환자에게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환자도 만족하고 병원도 좋아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핵심입니다. 내가 세일즈맨십을 가지지 않고서 굉장히 최고 실적을 내는 상담실장이 저는 감히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신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일즈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세일즈 합니다, 제가.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컴퓨터, 장학금 이런 거 유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학교로 좀 땡겨 오려고 그것도 영업인 거고 세일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파는 것, 내 조직의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것, 결국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브리핑을 하는 게 바로 세일즈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당당함, 자신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걸 알고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반하게 하지 마시고 세일즈라고 하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장 한 장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립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가능하시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